그래서 주류화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정책, 모든 입법, 그런 제도를 다 성평등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성평등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성주류화인데, 이게 성평등 관점이라고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성인지, 여기 성인지라는 것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여자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예요. 여성은 불평등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 그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가 성인지 감수성인 거죠. 네, 좀 이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넣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행동 강령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저번에 IPPF에서 하라니까 막 뭐 최고 나라죠. 저희 나라도 너무나도 잘 이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 여성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곧바로 와서 여성발전 기본법을 이제 다 만듭니다. 199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에서 실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정무 이 장관실 맞습니까?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실제 이때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아주 그냥 주축이 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 여성부 이거 그러다가 이제 여성부가 출범이 됐는데. 이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네 하면서 이제 막 힘을 이제 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우리 상임 대표님 계셨을 때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게 왜 필요하나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워낙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커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나온 게 굉장히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성부가 출범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여성가족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성부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아까 전에 가정은 가부장제잖아요. 타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붙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법에서 가족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가족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여성가족부 됐다가 여성부 됐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부 됐다가 계속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왔다 갔다 가지고 영유아 뭐 사업, 청소년 사업은 또 가족부에다가 주고 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여성이 뭘 하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예요. 아예 없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해? 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나도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주류화가 도입이 됐냐면 이제 모든 정책에 이제 성평등 관점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별 영향 평가를 합니다.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배치가 됐는지, 남성 여성의 비율이 똑같은지 이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성인지 예산을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조 5천억에서 시작이 된 게 2021년도에 35조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지. 자꾸 늘어. 작년에는 31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조가 더 높아진 35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교육도 해야 돼요. 남녀 불평등한 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여성은 피해자야. 여성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억압하면 안 돼. 뭐 폭력 그냥 이렇게 옆에 쳐도 그건 폭력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그런 성교육, 성인지 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주류화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성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면 안 돼. 데이트도 폭력이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폭력. 그렇죠? 가정 폭력.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데이트 폭력. 사랑을 하라는 건지 결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라는 건지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갈등만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성인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 다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모든 부서에 다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왜냐면 이제 재정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통계를 돌립니다. 얼마나 여성이 불평등한지, 남녀 비율 막 그러면서 통계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성교육 강사를 계속 양성합니다. 왜냐면 성교육을 해야지, 성인지를 가르쳐야지, 감수성을 높여야지 하니까 계속 성인지 교육을 강사를 이제 위촉하고 파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 거기서 어긋나면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본인들이 나름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기본 법까지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예산 딱딱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가부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대학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걔네들끼리 해서. 근데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뉴스에서 조금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알지 않으면 저희가 모릅니다. 이게 한 6%가 된대요. 저희 전체 예산에, 그 새 전체 예산의 6%. 근데 성인지 정책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야? 그러면은 막 수정을 하거나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왜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밑에 제도는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성한테 너무 수혜가 많다, 그런 거 성차별이네? 다시 여성한테 이제 더 돌아가도록 이제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권력을 완전 휘두르는 거죠, 여가부가.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페미니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시 20분인데 계속 그냥 진행을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감수성, 저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성인지, 그놈의 성인지, 뭐 여기저기서 성인지, 뭐 대법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여가부 장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도대체 이놈의 성인지가 뭔지. 네. 성인지는 성별 불평등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에요. 아까 전에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느냐.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은 항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은 피해자, 맨날 피해만 봐.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여성이라서 불평등을 받아본 적은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툭 던지면 그럴 것 같아 하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제 페미 어떤 그런 개념을 주입시켜주면은 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에는 오로지 여성밖에 없습니다. 성인지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피해를 봤다,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냥 친 건지, 좀 어깨를 얹은 건지, 아니면 끌어안은 건지,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이건 추행이라고 느끼면 추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2018년도에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지만 이미 성인지라는 그 단어는 그 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피해자를 선을 들어줬어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겼거든요. 그래도 2심에 가서 가해자,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억울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2심에서는 남성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 가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시 뒤집어진 사건. 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또 나다움 어린이 책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그 어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이 이제 학교에 배포가 됐는데, 굉장히 뭐 동성애 이야기, 여성의 인권, 여성이 뭐 집안일을 안 할 권리, 엄마의 권리, 엄마의 인권 나오는 여성의 인권인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을 권리 하면서 나오는 그 책이 나다움 어린이 책이 이제 그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가부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작년에 제가 아직 이제 서울 지금 선거 보궐선거 이제 조만간 있죠. 그때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유가 결국은 지금 폭력 그 뭐 혐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824억이 이제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학습할 기회다.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여성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자.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용어에 굉장히 함몰됐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지금 계속합니다. 성교육. 심지어는 제가 어제 그 저희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 4시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지 교육을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신학교니까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희 그분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교육 강사를 이제 보내와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이 그냥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제 한 교수님이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시에서 성교육 강사를 지금 채용을 한다고 막 지금 공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를 교육을 하고 강사 초빙하고 해서 막 이렇게 투입을 하려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저희가 진짜 전략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인지 교육 강사 채용할 때 저희가 가서 저희가 가르쳐야지 엄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산을 걔네들이 다 받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인지 교육 시행을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 여자는 피해자야? 그럼 남자 저 행동이 왠지 저 성차별적인 것 같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악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좀 쓰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별 이게 갈등이 너무 악화돼. 성인지 예산을 더 늘려. 그래가지고 계속 매해 늘어납니다. 지금 그 박원순 그 시장 그 사진 밑이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건데 지금 아마 그냥 프린트가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거를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를 하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꾸 갈등이 악화되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강사를 막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한 예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추행 피소 한 달 전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벌써 4년 동안 이미 성추행은 있었고 한 달 동안 형식적으로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스원에서 이걸 찍어놨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네. 네, 마지막.